안녕하세요. 네, 아유 잘 오셨습니다. 네. 신재희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자, 원장님. 나이 들면 근육량이 줄고 근육량이 줄면 근력도 당연히 약해지는데 네.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이 그렇게도 위험한 겁니까?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젊었을 때는 사실 근육량이 이렇게 크게 소실되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나이 들수록 우리 몸 안에 근육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 남성의 경우에는 근육의 소실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에 뼈의 골다공증의 발생 위험도가 대략 4배 정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근육의 소실이 많이 생기게 되면 1.9배 정도는 골다공증의 발생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나이 들수록 근육에 대한 이 체크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반가운 소식은 네. 뼈는 쉽게 크게 변화를 일으키기가 어렵지만 네. 이 근육은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관심을 기울여주면 훨씬 더 젊은 상태로 유지를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조금 더 있으면은 82 중년의 시대가 옵니다. 네, 그렇죠. 예, 82 중년의 시대가 온다는 게 이게 바로 코어 근육을 우리 근력을 살려주는 네, 거죠. 네. 그런데 이 근육량이 줄어드는 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게 서서히 이제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피부처럼 눈으로 뭐 드러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이게 힘든데 근육의 노화도를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또 없습니까 혹시? 방법이 있습니다. 근육이 노화됐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은 네.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추위를 많이 탄다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근육량이 많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 신진대사량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예전에 비해서는 몸이 훨씬 더 차다라고 느껴지게 되고 수족냉증 같은 현상을 더 많이 호소를 하게 되고요. 또 신체 특정 부위, 등이라든지 배라든지 어깨라든지 이런 부위가 시리고 차갑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육의 노화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아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어딘가가 아프기 시작하면 혹시나 근육의 노화가 진행되지 않는지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근육은 쓰고 나면 이 피곤함을 해소해 주어야만 그 통증을 느끼지가 않는데 근육 밑으로 많은 혈관과 신경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네. 이런 근육의 피로도나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고 근육 밑에 있는 신경이나 혈관들이 눌리게 되면 뇌로 올라가는 혈관들이 압박을 받으면서 어지럽다든지 혹은 또 심한 경우에는 뇌졸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게 더 많이 눌리게 되면 이 안압을 높이기 때문에 녹내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녹내장까지요? 네, 다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다 근육 때문이라고요. 네, 그럴 수 맞습니다. 있다고요? 네. 허리가 굽는 것 있잖아요. 네. 나이가 들수록. 그것도 혹시 뼈 때문이 아니라 근육 때문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뼈보다는 근육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뼈는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네. 이 뼈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튼튼하면 뼈를 잘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뼈가 크게 이 변형을 일으키지가 않을 수가 있겠고요. 이 근육이 약해지다 보면 뼈가 이게 제자리를 잘 유지하지 못하고 옆으로 틀어지는 경우가 생기면서 구분 등이라든지 휜다리라든지 이런 체형적인 여러 가지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권호중 박사님. 예전에는 등이 굽는 건 뭐 노인들에게는 뭐 흔히 어차피 찾아오는 세월의 체형 변형.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예, 옛날에 꼬부랑 할머니라는 동요 아시죠? 예, 예. 등이 굽은 것은 흔히 노인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입니다. 그러나 요새는 젊은 사람들 많이 나타나는데요. 무거운 감은 오래되는 습관이라든가 또는 어깨를 구부리고 핸드폰 보죠. 예. 목을 내밀고 이런 자세가 오래되면 등이 굽을 수가 있죠. 근데 등이 굽게 되면 어깨는 경직되고 가슴 근육이 단축됩니다. 그런 폐 용적이 줄기 때문에 조금 움직여도 호흡곤란증을 느낄 수 있고요. 따라서 젊은 사람한테서 등이 굽었다면 일찍 교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뼈를 지탱하는 근육이 약해지면 몸의 중심이 기울어 결국 등이 굽는다. 뭉친 근육을 풀어 굽은 등 펴는 특급 비법 지금 공개합니다.
굽은 등과 허리는 뭐 다시는 안 펴질 것만 같은데 네. 다시 그걸 펼 수 있다니까 참 놀라운데요. 우리 엄지 가족들 중에서 뭐 근육통이 자주 온다거나 근육이 잘 뭉치는 분 계세요? 예, 저가 되게 심해요. 아니, 제가 원래 저 아직 젊잖아요. 근데도 저는 등이 굽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한 오후 정도 되면 이 날개 축지하고 어깨가 되게 아파요. 사실 어제까지도 너무 아파가지고 남편한테 좀 이렇게 만져달라고 얘기를 정말 자주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제가 또 이제 허리가 이게 이렇게 자꾸 불편하니까 허리를 이렇게 왜 좀 수그리면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이런 습관이 거의 평소에 있는 것 같아요. 날개 축지가 아프기 시작하면요. 언젠가는 여보 나 이제 곧 날개가 나올 것 같아요. 나 하늘로 날아갈 수도 있어. 정말 날개가 여기서 뚫고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욱신욱신 아플 때가 있어요. 뭐 그렇게 또 천사표지. 야, 그 새우등, 이 새우등, 네. 새우등처럼. 야, 그 참 보기가 좀 안 좋은데. 맞아요. 그것도 하나의 큰 병이네. 아직도 젊은 나이에 벌써 구부정해지면 안 되죠, 새우등. 자, 나와서 뭉친 근육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할까요? 배워봅시다. 오, 네. 자세가 됐어. 뭉친 근육을 풀면 굽었던 등이 바로 선다. 근육만 잘 풀어주면 네. 어깨 통증도 줄고요. 또 네. 허리도 펴져서 이렇게 전신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이게 구분 등 혹은 거북이 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허리가 굽어 있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 몸 안에 피로도가 훨씬 더 많이 쌓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 주시면 아마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은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의 근육을 같이 풀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네. 예. 방법은 관심만 있으시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제 먼저 집에서 하실 때는 그냥 간단한 오일을 준비하시면 될 거고요. 탈의를 하신 상태로 맨살에다가 오일을 발라서 하시는 게 좋겠고 지금은 제가 탈의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진행을 할 건데 실제로 이윤성 씨가 등이 많이 굽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견갑골이라고 하는 이 뼈의 근육이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위치보다도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옆에서 화면을 옆에서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붕 떠서 여기 이렇게 굽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진짜네요. 그래서 거의 엉덩이 같아요. 아니 근데 실제로 이 등의 위치나 엉덩이의 위치가 이렇게 비슷할 만큼 실제로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내려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활처럼 이렇게 굽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굽었을 때 뼈가 굽었겠거니 생각하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뼈가 굽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근육이 짧아지면서 단축되면서 이게 한쪽 방향에서 자꾸 잡아 당기니까 활처럼 이렇게 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등을 굽게 만들고 있는 척추 기립근을 잡아서 이 근육을 풀어주면 이 굽어 있는 등이 바르게 펴질 수가 있습니다. 경추에서부터 골반까지 이어져 몸을 바로 세우고 척추를 지탱하는 척추 기립근. 척추 기립근이 뭉쳐 과긴장하면 어깨 등 허리가 차례로 굽게 되고 각종 통증을 유발한다. 뭉친 척추 기립근을 잘 풀어주면 통증도 잡고 굽은 등과 어깨도 바로 펼 수 있다. 양 등의 양 한가운데에 척추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이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대략 한 3cm 정도 떨어진 부분에 보면 척추를 중심으로 3cm 정도 떨어진 데를 보면 움푹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뽕긋하게 올라오는 부위가 있는데 척추를 세워주고 있는 척추 기립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이윤성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흉추뼈 양쪽 옆으로 있는 여기 부위는 굉장히 많이 딱딱하게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르면 선생님. 많이 아프시죠? 너무 아파. 실제로 이 육안으로 보면 이 부위가 다른 부위에 비해서 훨씬 더 이렇게 뽕긋하게 튀어나와 있고요. 그리고 눌렀을 때 굉장히 딱딱한 느낌이 들고 실제로 누르면 이윤성 씨 같은 경우는 다른 부위에 비해서 훨씬 더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위는 찾아서 그 부위만 조금 더 오랫동안 풀어주시거나 조금 더 센 강도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뼈가 휜 게 아니기 때문에 근육이 짧아지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시면 이 굽어 있는 등이 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고 이완시켜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디 아픈가요? 이윤성 씨 어떤가요? 느낌이? 막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선생님 하시는 지금 강도는 센 건가요? 아니면 쉽게 그냥 내려가는 정도의 해주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힘을 줘야 되죠? 이윤성 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게 구분 등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약한 강도로는 안 되고요. 손가락 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손가락 힘에다가 체중을 실어서 굉장히 센 강도로 눌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이 나요, 열이 몸에서. 저도 사실 등이나 이 허리 아프면 집에서 아이들한테 왜 위에 올라가서 좀 밟아달라고 그러는데 왕혜문 원장님 그 밟아달라고 그러는 건 좋은 건 아닌가요? 아주 위험해요. 사실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은 마사지예요. 마사지를 통해서 우리가 피로 물질을 풀리고 혈액순환을 잘 시켜줘서 몸이 가벼워진 거를 얻고자 하는 건데 아이들이 올라가서 무슨 마사지를 하겠어요? 그냥 올라가서 그냥 밟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요통 있는 환자 중에서 병원 진단만 없을 뿐이지 이 허리 디스크 초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또 하나는 척추 불안증. 척추 자체가 이 자리 자체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위에 올라가서 잘못 밟게 되잖아요. 가벼우면은 그냥 허리를 잘 못 피거나 목을 잘 못 들리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런 경우에 잘못 밟았다 싶을 때는 잘못되면은 그쪽에 마비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밟는 거는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오른쪽으로 해주셨는데 왼쪽도 네, 한번 더 왼쪽도. 하면 되나요? 네. 이 목 한가운데서부터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떨어져 있는 부위를 잡고 기립근을 찾아서 엄지손가락을 활용해서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시는데 가정에서 하실 때는 손가락에다가 이 체중의 힘을 실어서 쭉 타고 이렇게 그러다가 내려가시면 됩니다. 어느 지점에서 꼬리뼈를 향해 내려갈까요? 꼬리뼈는 정중앙이거든요. 내려가다 보면 엉덩이 있는 부위에서 이 근육이 안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시면 됩니다. 네. 혹시 디스크나 척추 측만증이 있는 환자분들도 이런 마사지를 해도 될지 뭐 네. 주의사항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척추 측만증이 있는 분들은 근육의 변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측만증이 있는 분들은 괜찮겠고요. 디스크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혹시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게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 수술 적응증이 아니시면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렇고 정말 저거 매일 받았으면 좋겠다, 매일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네. 어느 정도 기간에 이렇게 해줘야 네. 근육도 좀 이렇게 늘 약간 좀 괜찮고 네. 좀 근육도 풀어지고 기간이 어느 정도가 좋은가요? 이윤성 씨처럼 지금 이렇게 실제로 구분 등이 좀 심하신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3-4번 좀 자주 풀어주시면 훨씬 더 좋겠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평소에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 하시는 분들은 예방 차원에서 일주일에 2번 정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남편분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아내분에게 어느 날 하루 해주시고 또 그 다음 날은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해주시고 이렇게 한 또 일주일에 남편이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덕두 아내가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아유. 자, 지금 현재 이현숙 씨 네. 한번 받아봤는데 어땠어요? 저는요, 저 좀 이제 일어나도 될게. 지금이요. 예.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에요. 네. 아니, 저 진짜로. 펴졌네, 정말. 그래요? 눈으로도 보여요? 네. 이윤성 씨가 등이 많이 굽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등 떠서 여기 이렇게 굽어 있습니다, 실제로. 아니, 이 등줄기가요, 음. 열이 확 나는 게 되게 시원해요. 그리고 왜 저는 진짜로 어렸을 때부터 이 등이 저는 뼈가 굽은 줄 알았어요. 뼈가 근데, 굽은 건 네.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근육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만져주시고 나니까 열이 오르면서 여기 등이 정말로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께서 지금 이렇게 꾹 눌러주시는 이제 힘 조절은 알겠지만 네. 그래도 또 이렇게 누르면서 한 어느 정도 이거를 네.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시간 타임이 있나요? 혹시? 네, 그러니까 한 번에 하실 때 최소한 15분은 잡아주셔야 되고요. 15분 이상은 풀어주시되 이윤성 씨처럼 이렇게 구분 등이 실제로 있을 때는 손가락에다가 체중의 힘을 실어서 굉장히 조금 센 강도로 풀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예.
젊음을 되찾고 또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 근육. 소실되는 근육을 잘 지키고 또 근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 나는 평상시에 그래도 근력 운동 좀 열심히 한다 하는 분 계세요? 제가 몇 개월째부터 지금 네. 그 근력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붙는지 모르겠어요. 원인을 좀 알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정말 근육 그 뭐를 안 타먹어서 이러는 건지 왜 이렇게 안 생기는 겁니까? 현지엽 씨는 예전에 다져놓은 게 있었어. 뭐 조금만 운동해도 근육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 예전에는 뭐 한 2, 3일 정도만 운동을 해도 네. 근육이 너무 잘 붙어갖고 이런 셔츠가 안 맞았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뭐 2, 3일이 아니라 일주일을 해도 뭐 근육이 붙을 생각을 안 해요. 맞아.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한 10번 하면은 좀 약간 신호가 왔던 근육 그런 붙는 현상들이 한 15번 하고 20번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나는 이제 내가 근육이 잘 안 붙는 체질인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런 게 있는 거야. 그죠? 약간 체질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더 잘 생기지 않는 굉장히 큰 이유가 혈액순환이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인데 대표적으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또 심혈관과 같은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혈액순환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양만큼 근육이 잘 생성이 되지 않는 편입니다. 원장님,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란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좀 절실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네. 혹시 간단하게 먹으면서 근육도 키우고 몸에도 좋은 그런 음식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간단하게 먹으면서 네. 근육을 좀 키워줄 수 있고 상대적으로 또 지방은 조금 좀 줄여줄 수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기만 하면 근육은 키우고 뱃살도 잡는 음식 대공개. 도대체 뭘까? 너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안에 뭐가 숨어 있을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엄지 제왕. 네. 짠. 와, 색상도 아름답다. 콩인가? 옥수수 아닙니다. 콩도 아닙니다. 말랑말랑말랑해요. 네.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만지면 물기가 좀 많이 있죠. 시버푼이라고 불리우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비타민 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고서에서는 산자나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생긴다 보는 것만 해도. 아우, 눈물이 나시네요. 야, 보기만 해도 침 나오네. 근데 뭐 씨까지 씹히는데 맛없는 건 아니고 이게 그냥 비타민 나무예요. 네, 비타민 나무 맞습니다. 어. 네. 이름에 영양소가 들어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침이 지금 가득 보여가지고. 네. 야, 비타민 나무. 야, 이거 비타민 나무면은 이름만큼이나 비타민이 많은 겁니까? 아마 신맛을 느낀 만큼이나 비타민은 이미 많이 드셨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름에서 느껴지시는 것처럼 비타민이 굉장히 풍부한 나무입니다. 비타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비타민 A, B, C, D, E, F, K까지 무려 10종이 넘는 풍부한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고 네, 비타민이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회추 내 비타민이라고 불리우는 그 토코페롤, 비타민 E도 함유가 되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시력을 맑게 해주는 비타민 A도 다양하게 함유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이거 하나 딱 먹으면은 시력이 말에 안 막아질 수가 없어요. 정신이 번쩍 드는 게. 번쩍 들어요. 예. 근데 야, 근데 신맛만큼 비타민의 함유량이 높습니다. 말랑말랑하네. 어머 뭐 먹을만 하네요. 뭐가 시다고. 저 현지혁 씨 봐요, 저. 아니, 저 향기 씨 표정. 저 봐요. 왜 괜찮은데? 그냥 한 입에 한번 딱 먹어봐요. 아니 오영실 씨는 다 드셨어요. 네, 저는 뭐 신 거 잘 안 드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은 뭐가 문제냐면 사실 신맛 생각만 해도 침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이는 건 침이지만 실제 위나 장에도 이런 점액들이 나오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점액이 좀 나와 있을 때 음식이 들어가면 소화 흡수도 잘 되고 위벽도 좀 잘 보호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 걸 안 먹는 사람들이 불규칙한 식사할 때는 위가 굉장히 많이 상한다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두 개만 해도 많이 안 먹어도 왜 신자극이 돼서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신 거 안 드시는 분은 딱 이거 드셔도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비타민 나무에는 사실은 비타민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것만 먹어도 괜찮습니까?
그렇게 알기가 쉬운데요. 이름이 비타민 나무이다 보니까. 근데 비타민 나무에는 이름처럼 비타민도 굉장히 풍부하게 있지만 이거 외에도 인체에서 몸 안에서 잘 생성이 되지 않아서 반드시 식품으로 외부에서 섭취해 줘야 되는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필수 영양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필수 영양소 중에서는 필수 지방산이 이 비타민 나무에 대략 22가지 종류가 함유가 되어져 있고 필수 아미노산도 무려 18종이 이 비타민 나무에 함유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은 단백질만 섭취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앞서 박사님들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근육을 성장시키고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같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비타민 나무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트립토판이라든지 류신이라든지 메테오닌이라든지 라이신 같은 이런 필수 아미노산 종류들이 이 몸 안에 이 비타민 나무 안에 많이 함유가 되어져 있어서 이게 우리 몸 안에 들어갔을 때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이 뭐 활력을 좋게 하고 면역력을 높인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근력을 키우는데 네. 비타민이 뭐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근육 형성에 있어서 단백질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중에서도 다양한 비타민 종류에서도 특별히 비타민 E는 회춘 비타민이라고 불리울 만큼 강력한 이 항산화 작용을 하고 있는데 보통 비타민 많이 들어있는 식품 그러면 뭐 떠올리세요? 레몬. 네. 레몬에 비해서 무려 15배나 많은 함유량의 비타민 E를 가지고 있고 이거 외에도 네. 또 이 비타민 나무가 기특한 이유는 비타민 E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타민 D도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비타민 D 이러면 뼈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근육에도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근육에서 단백질을 잘 합성하고 근육세포를 성장시켜서 근육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이렇게 비타민 나무를 섭취해서 비타민 D를 풍부하게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근육을 생성하는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바로 우르솔산이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근육을 생성하는데 또 필요한 게 바로 이 인슐린입니다. 인슐린 이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그냥 당뇨를 위해서 필요한 호르몬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인슐린의 또 다른 역할이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이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을 합성해서 근육의 그 분해를 좀 막아주고 근육을 키우는데도 이 인슐린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인슐린을 잘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우르솔산이고요. 인슐린을 활성화시킨다니까 좀 더 궁금해지는데 우르솔산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네, 일단 뭐 우르솔산은 근육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아이오와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노화로 이제 근육이 약화되고 위축된 늙은 쥐가 있었는데 거기다 우르솔산을 일정량 이제 먹이를 한 2달간 먹였더니 근육은 한 10% 늘고 근력이 30% 정도 좋아졌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비타민 나무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최근에 와서 조금 더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오메가7이라고 하는 영양소입니다. 이 필수 지방산 중에 하나인데 이 오메가7은 이 화장품의 원료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우리 몸 안에 있어서 피부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오메가7입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의 원료로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피부를 재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가 바로 오메가7이라고 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지금 여기 아마 비타민물 같은데 네. 아마 가루를 탔나 봐요? 물에다가 이렇게 타서 요게 지금 물 대략 한 200cc에 네. 비타민 가루, 비타민 나무 가루에 2g 정도가 함유가 되어져 있습니다. 두 스푼 정도요? 네, 네. 2스푼 정도. 이거는 지금 하나도 안 신데요? 아까 그 열매보다도 안 시네요. 가루는 훨씬 더 순화시켰나 봐요. 이 정도면 충분히 먹겠는데? 충분히 먹지. 그 나무의 열매를 가루를 내서 실제로 이걸 섭취를 하시면 맛이 거의 비슷합니다. 열매하고 가루하고 맛이. 그러면 그냥 가루를 먹어도 되고 물에 타서 먹어도 되고 상관없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말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 중에서 맹물을 못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가루를 살짝 타서 수시를 먹게 되면은 열매의 효능 효과도 얻을 수 있고 물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몸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비타민 나무가루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데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왕이면 몸에 좋은 것도 맛있게 먹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네.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루에 이 비타민 나무 열매는 가루를 냈을 때 수분이 거의 증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에 대략 2g 정도, 2g에서 체중이 조금 더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한 3g 정도를 섭취를 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뜨고 있는 이 작은 스푼이 대략 1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2g 정도를 요거트에 이렇게 2스푼, 요거트에. 네, 2스푼 정도 태워서 그러면 이 그냥 시중에 판매하는 그 플레인 요거트거든요. 네. 여기다 이렇게 섞어서 이러면 하루 필요한 섭취량을 다 섭취를 하게 됩니다. 네. 너무 저희가- 간단한데요? 네, 이렇게 예. 드셔보시겠습니다. 네. 네. 색깔도 좀 곱다 맛있고. 이건 맛있죠. 상큼하네. 한성이 절로 나오는데. 아우. 그냥 요거트만 먹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플레인 요거트 자체가 단맛이 덜하잖아요. 예. 살짝 그 신맛이 나는데 비타민 열매가 들어가니까 신맛이 배가가 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요거는 에피타이저로 먹으면 오히려 식욕을 더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또 비타민 샐러드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평소에 우리가 즐겨서 먹는 이 샐러드를 그냥 이렇게 샐러드만 드시지 말고 비타민 나무 열매 가루를 한 2g 정도를 이렇게 뿌려서 드시면 살살 네. 뿌리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예. 드시면 됩니다. 이거 뭐 요거트를 뿌려도 되잖아요. 맛있겠다. 야, 푸른 채소에 채소 잎에 그 사이에 이 치크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네. 새콤달콤한 요거트를 뿌려가지고. 셰프세요? 상쾌하다. 침샘 제어 장치가 고장 난 것 같아요. 계속 보면서 침샘에서 침이 막. 아침에 일어나서 식탁에서 이것을 갖다가 한 입 가득히 먹고 식사하시는 것 같아요. 원장님, 네. 이 비타민 나무 뭐 분말 뭐 네. 이런 음식들 섭취할 때 혹시 주의점이 있을까요? 아, 주의점이 네. 있습니다. 이 비타민 나무는 알칼리성보다는 산성이 조금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네. 빈속에 먹게 되면 속이 조금 쓰리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 평소에 좀 위산이 많다거나 이런 분들이 드실 때는 반드시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분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대략 한 2에서 3g 정도 섭취를 하셔도 충분한 양이 되겠으니까요. 네. 한 번에 드시기가 조금 양이 많다 혹은 속이 쓰리다 하시는 분들은 이 2에서 3g 정도를 하루에 2~3번 정도 나누어서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